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하면은 왜, 어떻게 개척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경제와 시장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가로막거나 욕심을 내서 끌고 가려고 하면은 경제와 시장은 전혀 예상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보려면은 문명사적으로, 시대적으로 큰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천연 자원 속에서 채집과 수렵을 통해서 시족, 가족끼리 나눠 먹었습니다. 거기에는 생산, 소비, 분배 같은 경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농경시대에는 거의 3대가 한 집에서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자급자족적 생산, 소비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미, 낫, 쟁기 이런 농기구가 필요해지니까 농민들이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농기구를 사면서부터서 이게 재밌게도 간의 공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농민들은 점차 곡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중소가축을 내다 팔면서 이제 상업이 점차 일어납니다. 동시에 간의 공업이 점차 발전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업시대를, 수백 년의 상업시대를 거친 다음에 1770년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임스 와트 같은 사람들이 전기기관을 발명해가지고 방직공장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류라든가 많은 공산품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다 또 투자를 해서 공장을 더 늘리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또 주식을 사는 사람들 함께 어우러서 경제가 그냥 활력을 찾고 다이나믹해지고 돈도 벌고 이제 여시자 하는 그런 붐이 일어났습니다. 생산하면은 바로 소비가 됐어요. 오죽하면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세이 법칙이 나왔습니다. 그때 법칙이었어요. 생산만 하면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주식에 투자하고 장사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해외로 팔고 하면서 그냥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유럽, 미국, 일본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무역도 일어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60여 년 동안 유럽과 미국, 심지어 일본까지 거쳐오면서 기술이 발전하고요. 경영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또 자본을 축적해서 이제 모두가 다 돈을 벌게 되니까 주식 투자 붐이 일어나고 열기가 일어나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산이,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데 1인당 소비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침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경영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은행도 심각해지죠. 기업들이 무너지니까. 이게 소위 1929년 30년대에 일어난 세계적 공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쟁탈하기 위해서 세계 제1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하다가 드디어 다국적 기업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국가 안에서만 생산, 공급, 판매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외국, 개도국, 후진국 쪽으로 여건이 좋은데 우수한 인력이면서도 임금이 아주 저렴하고 또 거기서 생산하면 판매할 수도 있고 가져와서 수출도 할 수 있고 여건이 좋은 데를 이렇게 문어발처럼 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다국적 기업이 점차 성행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이제 다국적 기업으로 동남아시아, 중국, 남미, 중동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메뚜기 떼처럼 생산 공급이 한번 휩쓸어간 주로 이제 선진국이지만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국내가 문제예요. 임금은 높아졌죠, 고임금. 그 다음에 생산 경기 침체되고 있죠. 저성장, 실업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빈부 격차가 심해되고 양극화가 심해되면서 이게 그냥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이고 유럽에서도 썩은 생선이라고 하는 신두름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메리카 퍼스트. 예, 월가를 점령해라 하는 시위가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1%가 96% 못 사는 사람들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예, 선진국 우리나라까지 이런 바람이 불어나고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다시 가다듬고 쿼드로 단결해야 되겠다.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 경쟁까지 일어나면서 세계가 이제 두려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가는 대기업들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돌아와라.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래야 됩니까? 이것은 경제 시장의 흐름이 역행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안 되죠. 경쟁력을 잃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와 시장은 물 흐르듯이 가도록 둬야 합니다. 조금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인도, 남미, 아프리카로 가면서 가서 생산해가지고 이윤만 챙기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국내에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인가? 그럼 실업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해외로 나가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신장보고 플랜 제2의 콜럼버스 신대륙 개척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정부와 기업과 우리 청년들, 비정규직들, 매비 부모 세들이 함께 팀 또는 선단을 만들어서 개도국 후진국으로 나가는 것이죠. 가서 공장을 짓고 사회 간접시설 건설을 하고 아파트를 짓고 농촌의 새마을운동을 우리가 수출해서 도와주고 봉사활동하고 장사도 하고 현지 기업도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코리아 타운도 생길 것이고 거기다가 우리 K-팝 한류가 또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발상의 전환. 이제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갑니다. 제가 오랜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 기창적인 한 몸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한 국가, 한 가족처럼 전 지구촌에 일 출퇴근이 가능한 일 생활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모두 여기서 실업을 감수하면서 생계 위협을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생각, 개념, 이 스케일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외 시장을 신대륙을 개척하는
그리고 태양이 코리아 전 지구촌에서 지지 않는 그런 원대한 국가, 전 세계를 계획 세워서 함께 개발해서 살아가는 이제 후진국, 개도국이 없어지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면서 전 세계를 모시고 가는, 받들고 가는 그런 시대를 한번 우리가 개척해보자.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 변동에 대한 통찰력, 전 세계 시공을 초월해서 통찰력을 가지면은 살 길이 생겨요. 아니면 경제 대국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보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어요.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세계 중심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신대륙 개척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